네,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황운하, 송철호 2심에서 무죄가 나왔네요. 야, 이럴 수가 있나요? 김소연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대전의 딸 우리 김소연 변호사. 네. 아니, 아니 우리 법적으로 우리 네, 김소연 변호사는 뭐 변호사니까 네. 법적으로 이 따져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1심에서 3년 실형인데 어떻게 2심에서 무죄가 됩니까? 네. 그 23년 11월에, 그러니까 네. 1년도 넘었는데, 네. 그때 징역 3년씩 선고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항소심에서는 그냥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속보에 따르면 그냥 범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 아니 그렇게 이게 해서, 무슨 네, 말이에요. 참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거 아니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 뭐 가끔, 뭐, 이렇게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아니 없진 않아요. 아주 가끔. 어느 정도 네. 뒤집혀야지 이거는. 예? 네. 와, 아, 이렇게 되면 저기 이재명 항소심도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는 다르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이구. 네. 야, 이거 저 서울 고법 형사 2부 부장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이 형사 2부에서 판단한 건데, 네. 이야, 이렇게 무죄를 이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국민들이. 그쵸. 이게 혐의가 뭐였냐면 네, 2018년에 그 지방선거 앞두고 네, 당시에 그 민주당에는 울산시장 후보가 별도로 있었거든요. 예, 있어요. 유력한 후보가. 네, 네. 근데 그 사람도 어디 뭐 센다이였나 어디로 영사로 보낸다 뭐 한다 막 이렇게 하고 회유를 한 거죠, 거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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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유를 하고 그걸 또 조국 민정수석실 뭐 이런 데서 개입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임종석 네, 예, 임종석이요. 네, 임종석이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 얘기죠. 네, 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문재인의 오랜 친구인 홍철호를 시장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갑자기 지방선거 직전에 당시에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의원 관련해서 네, 뭐 동생이 어떻다 뭐 업자들이 뭐 했다 이렇게 하면서 압수수색을 들어가고 네, 정말 생쇼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게. 그때 당시 울산 청장이 경찰청장이 지금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네네. 그래서 와 우리는 보통 선거 앞두고 뭔가 혐의가 직전에 뭔가 의혹이 들어와도 선거 개입 소리를 들을까봐 소위 말하는 사법 자제를 하거든요. 예. 재판도 그 전에 선고 안 하고 수사도 직전에 막 전격 수사하고 이러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 영향을 끼친다라고 의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선거 기간 중이나 선거 직전 이럴 때는 네. 다 뒤로 밀어놓는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뭐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현행범이나 뭐 어떤 강력범죄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울산청장이었던 황운하 청장은 뭐 그냥 울산의 어떤 여론을 수사로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게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시장 동생이었나 그때 압수수색 다 들어가고 전격 들어가고 그래서 마치 김기현 시장이 뭔가 큰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기소도 안 됐나 울산시장 김기현 시장이 아무 뭐 처벌 받은 게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미 선거는 김기현이 무슨 큰 범죄가 있나 보다라고 의심한 울산 시민들에 의해서 송철호가 당선된 거 아니야? 예. 당선됐죠. 네. 그리고 송철호 같은 경우는 제 기억이 정의당인가 어디 다른 정당에서 예. 계속 공천 신청하고 후보로 나오기도 하고 했었는데
계속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떨어졌는데 문재인이 자기 소원이 자기 친구 송초로 40년 지기 친구 송초로 당선이 소원이라고 그래서 청와대 전 부처가 달라붙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네. 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백원우도 무죄로 뒤집혔네요. 네. 와, 대박이다. 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네요. 그 우리 대통령한테 체포 뭐 구속영장 발부할 때 뭐 증거인멸의 우려였나? 한마디 딱 썼잖아요. 네. 아, 도주의 우려였나? 한마디 딱 썼는데 여기 재판부도 지금까지 나온 속보에 의하면 그냥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그냥 아주 그냥 그 무죄 판결에 그냥 베이스가 되는 문구 하나로 지금 일단 속보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백원우 같은 경우는 그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었어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직접 그 황운하하고 공모해가지고 문재인의 의중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당시 울산의 경제부시장이었던 송병기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그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백원우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김기현에 대한 수사를 청탁을 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청와대에서 하명을 해서 황운하가 하명 수사를 했다. 이게 혐의였거든요. 예. 그리고 그 내용도 되게 구체적이었었어요. 보니까 그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는 김기현 의원에 대한 범죄 첩보서를 직접 청와대에서 작성을 했대요. 네. 그리고 그거를 박형철 전 비서관 통해서 울산청에 하달을 했고 그리고 황운하가 그 하명을 받아서 수사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기존에 이걸 어떻게 무죄로 대단하다. 그게 이건 이제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게 네. 정치적 판단인 것 같은데 이제 뭐 문재인 살리고 네. 이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으니까 이대로 좌파들이 무너질 수 없다. 문재인 이게 이제 항소심에서 유죄가 되면 문재인한테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예, 당연히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럼 문재인이 죽으면은 이게 이제 진보 좌파들이 다 죽으니까 문재인 살리고 이재명도 살려야 된다. 이런 위기감에서 이런 판결이 정치적으로 나왔나? 이렇게 우린 의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보세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의 뭐 5대 적폐 수사는 거의 1호가 선거 개입,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 수사였고 예. 뭐 그다음에 예를 들면 탈북어민 강제 북송한 거, 예.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통계 조작 의혹, 네. 그리고 월성 원전 그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거 수사 지금 다 멈췄거든요. 대통령 탄핵시킨다고 하면서. 네. 네, 근데 모든 것들이 밑에서 처벌을 받으면 당연히 문재인을 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유일하게 지금 일단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와가지고 드디어 문재인을 잡아 넣을 수 있겠다 싶었던 게 이 하명수사 사건이에요. 그러게. 근데 이거를 뒤집어 버리네. 네. 야, 자 이러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우려한 것 같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재명의 그 선거법 2심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이거? 그것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 지금 뭐 저 판사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이제 또 조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조사 들어가겠죠. 우리 네티즌 네. 수사대들이. 예. 네, 지금 오늘자 뭐 기사에서도 제가 본 것 같은데 문영배 그 헌법재판관이 네. 네, 우리법 연구회 회장이던 시절에 네. 그 뭐 있던 회원들이 모두 요직으로 다 가 있었다는 가 있대요. 지금. 이 중에 또 그럴 수도 있겠네. 네네네. 그러니까 뉴데일리에서 오늘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네. 어제 단독 기사 나왔는데 네. 문영배 재판관이 우리법 연구 회장일 때 회원이었던 판사 절반이 현재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고 좌파 카르텔 이게 실체가 되고 있다. 김명수의 네. 잔재가 지금까지 네. 뿌리가 확 박혀 있다는 거네. 예? 네, 그 뭐 차관부터 대법관까지 전부 다 차지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그 윤 대통령 징계를 위해서 네. 그 뭐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던 이용구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예. 네, 그리고 김명수도 마찬가지고. 아. 네,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우리법 연구회 또는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들인데, 예. 네, 뭐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소에도 벌써 몇 명이 들어가 있고, 아, 요직에 다 박혀 있다. 네, 지금 다 박혀 있대요. 아이고, 야. 이거 대박이에요.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이거. 네, 그러니까 1988년에 그 출범한 우리법 연구회 보면, 예. 뭐 이광범, 네, 강금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네. 중에서는 예.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됐었는데 엊그제 그 전한길 선생님이 부산에서 이 사람들 법조계 하나회다라고 네. 이렇게 지목을 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와 진짜 그 깜짝 놀랐네요. 네. 예전에 2005년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께서 국회 청문회 때 네. 그 우리법 연구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밝힌 적이 있대요. 네. 법원에 이런 단체 있으면 안 된다. 네. 탈퇴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실제로 많이 탈퇴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120명 규모 막 이랬는데 이제 뭐 한 60명 절반 정도로 이렇게 그 파악이 되고 있대거든요. 네. 지금. 근데 지금 다 대법원, 고등법원, 뭐 지방법원 등에서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고. 그것도 요직에서 박혀 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요직에서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연선 18기 최복규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인천 가정법원장 거쳐서 현재는 중앙지법 민사부 부장판사. 그리고 또 문영화 판사 같은 사람은 고법의 부장판사. 한 다음에 성균관대 로스쿨에서 그 교수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뭐 노정희 그 석자국 교수 같은 경우 네. 우리 부정선거 때 막 뭐 증거 다 기각시키고 그러니까요. 이제 많이 아, 열받아 했었는데 이분도 대법관 출신이고. 그러니까요. 네. 김명수 때 임명됐었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중앙선관위원장 했었잖아요, 도정희 판사가. 아유, 아주 악명이 높죠. 네. 네,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혹시 이제 오늘 무죄를 준 판사님들이 혹시 성향이 있다면 네. 이제 또 나라 한번 또 뒤집히겠네요. 그러네요. 혹시, 네,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좀 파헤쳐야 되겠네요.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이 서울고법 형사 2부 이 세 분인데 부장판사는 설범식인데 어떻게 이런 결과를 냈는지 이 세 분 특히 부장판사 설범식이 어떤 인물인지를 또 여러분들이 파헤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좀 저는 또 궁금한 게 아직 기사를 못 찾아봤는데 황운하 송철호의 변호인이 누군지도 궁금하거든요. 아하,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 말고 이제 옷 벗고 나오신 분들이 또 이제 LKBN 파트너스나 이런 데서 쫙 들어가서 이 좌파들을 비호하고 좌파 사법 카르텔이 어쨌든 카르텔이라는 거는 일방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법원과 변호사가 함께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쪽에서 또 맞장구를 치고 손뼉을 같이 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황운하와 송철호의 변호인이 누군지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누구의 변호를 받았는지도. 야, 이거 무섭네요. 이거 큰일 났네. 이래서 계엄을 한 건데 이 계엄이 국민들한테는 이게 이 계몽령이 됐는데 아직도 이거를 카르텔을 이게 죽지 않으려고 하는 좌파 카르텔이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네, 야.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담화문에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본인은 이렇게 불법 체포, 불법의 불법으로 다 체포도 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민은 당해도 대통령도 저렇게 당하는데 국민은 속절없이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엄을 선포하신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진짜 그 계몽령이라고 불리는 계엄 덕분에
와, 법원까지 이 지경이었구나. 법원까지가 아니라 법원이 문제예요. 지금 법원하고 네. 선관위하고 같은 팀 아닙니까? 거기서부터가 이게 이 무소불위의 이 좌파 카르텔이 이게 문제가 되고 부정선거를 못 밝히게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부터 터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네네. 이거 큰일 너무 났습니다. 소름 돋아. 저는 현직에서 그 이야. 변호사로 일을 하는데 충격적이죠. 네, 판사님들 볼 때마다 이제 그냥 맨눈으로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의뢰인들이 이거 어떻게 에, 뭐 민주당 편인 척을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다 들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의 딸 우리 용감한 투사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가 앞으로 이 사법 정의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이거 충격적이네요. 야, 문재인 살리고 문재인부터 죽으면 이제 좌파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니까 절반이 죽는 거거든요. 문재인도 살리고 이재명도 살리기. 이 좌파 카르텔의 몸부림인가? 그렇게 의심이 되네요. 마치겠습니다. 이상하네요.